자, 다음 주제입니다. 저 명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둘 다 참일 때 다음 명제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그죠? 우선 주어져 있는 명제가 P이면 Q다라고 했으니까 진리집합으로 P라는 집합이 Q에 이렇게 포함이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not R이면 not Q가 참이라고 했죠. 이게 참이 되면 원래는 이제 이게 R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건데 이 명제의 대우를 한번 잡아보세요. 대우를 하면 어떻게 된다? 결론이 가정으로 오고 부정이 되고 가정이 결론으로 오고 부정이 되니까 이게 참이니까 Q가 R에 포함이 된다. 사실 요것과 요것이 같다라는 거는 다른 유제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마치 여기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한 듯한 느낌으로 바뀌죠. 어쨌든 두 번째 건 Q가 R에 포함이 돼요. 이 두 개가 다 참이기 때문에 결국 P는 Q에 포함이 되고 Q도 R에 포함이 되는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지문부터 보면 이거는 두 번째 이 명제의 뭡니까? 대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적었다시피 당연히 참이 되겠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P이면 R이 참이냐. 이거 포함관계를 봐야겠죠. 요놈의 진리집합 P와 요놈의 진리집합 R이 이렇게 된다면 참인데, 우리가 얻은 결론이 P하고 Q하고 R이 이런 포함관계니까 당연히 P는 R에 포함이 되니까 참이 되겠고, 자, 3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이기가 까다로우니까 3번의 대우를 취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 P이면 R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P가 R에 포함이 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참이고. 세 번째 것도 대우를 취해 볼게요. 요놈의 대우는 R이면 P이다니까 집합적으로 R이 있고 P가 있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결론을 내린 요 포함 관계에 따르면 이거는 성립하지가 않으니까 4번은 틀렸어요. 5번도 대우를 취하면 P이면 Q이고 이거는 주어져 있는 요 조건과 동일하고 포함 관계로도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참이에요. 따라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건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거 보면 x가 y가 모두 0은 x 플러스 y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자, 포함관계를 봐야겠죠. 요게 어떻게 돼요? 조건 p고 이게 조건 q인데 p는 말 그대로 둘 다 0만 되고 이건 합해서 0이면 둘 다 0도 되지만 어떻게 돼요? 둘 다 0이 아니라도 되는 게 훨씬 많죠. 따라서 p가 q에 포함이 되죠. p는 둘 다 0만 되는 거고 이건 둘 다 0이 아니어도 합해서 0이 되는 모든 게 다 되니까. 따라서 P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요 관계이므로 뭐가 참이에요? P이면 Q가 참이고. 그럼 P가 어디에 와 있다? 참일 때의 가정 조건이죠. 그것을 우린 뭐라 한다? 충분 조건이다 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따라서 첫 번째는 충분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집합 A, B에 대해서 교집합이 합집합에 포함되는 것은 A가 B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그랬어요. 사실 교집합은 합집합에 항상 포함이 되죠. 그쵸? 따라서 요거를 우리가 P라고 하면 이 P는 사실상 두 집합 A, B는 어떻게 돼요? 모든 집합이 다 돼요. 반면 요게 Q죠. Q는 말 그대로 A, B가 같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Q가 P에 들어가는 즉 Q이면 P가 참이죠. 따라서 P가 어디에 와 있어요? 결론 조건 자리에 와 있고 우리가 결론 조건이 참일 때의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필요 조건이라고 했죠. 따라서 여기는 필요가 오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은 x는 0이고 y가 0이기 위한 이런 건 쉽죠 사실.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다 라고 했죠.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앞에 실수라는 말이 들어가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는 것은 둘 다 0일 수밖에 없고
두 번째도 x도 0이고 y도 0이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는 둘 다 참이 되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오게 되는데 이 말이 만약에 대전제로 없다. 그러면 얘기가 틀리죠. 이거가 되는 게 어떻게 돼요? 복소수 차원에서 보면은 00 말고도 엄청나게 많죠. 그렇게 본다면은 요 앞이 더 크니까 이 3번이 만약에 복소수라는 대전제를 걸고 들어가게 되면 앞에 있는 집합 P보다 뒤에 있는 집합이 P가 이렇게 크니까 결국은 Q이면 P가 참이라서 이러한 경우는 P가 어떻게 돼요? 필요 조건이 되겠죠. 알겠어요? 이 대전제에 따라서 답이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네 번째 지문을 보죠. 네 번째, xy의 곱이 0보다 큰 것은 절대값 이거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단 x하고 y의 곱이 양수다라는 것은 둘이 어떻게 돼요? 동부호인 것을 뜻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조사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제곱을 한번 시켜 볼게요. 좌우를. 요거 제곱하면 그냥 절대값이 사라지고 이쪽을 제곱하면 절대값 x의 제곱은 x제곱이고 그 다음에 둘의 곱이 되겠고 또 절대값 y의 제곱이라 그냥 제곱이 이렇게 절대값이 사라지죠. 그럼 이제 이런 거 사라지고 남는 게 xy가 뭐다?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둘이 크기는 똑같죠, 당연히. 근데 부호만 같으면 되죠. 그래서 요 놈은 0보다 크면, 즉 xy가 0보다 크면 같아요. 그런데 얘는 뭡니까? 0이 돼도 상관은 없죠. 그렇잖아요. 따라서 아파트는 xy가 0보다 크다가 조건 P라면 뒤에 있는 이 절대값을 정리한 결론은 xy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P가 Q에 들어가니까 P이면 Q가 참이죠. 따라서 요 놈은 충분 조건의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답이 충분입니다. 자, 연습해보세요. 간단한 것들이니까. 다음은 전체 집합 U에서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집합 PQ라고 했을 때 not P는 not Q이기간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닐 때 옳은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즉 not P는 not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다고 얘기를 해요. 필요 조건. 예. 자,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not Q이면 not P가 참이라는 거고 요 놈의 대우도 참이니까 P이면 Q가 참이죠. 따라서 집합의 포함 관계로 P가 Q에 포함이 되겠죠. 근데 충분은 되지 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반대로 Q가 P에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요거입니다. 이거는 되면 안 돼요. 1번에 바로 나오네요. P가 Q에 포함.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은 되지 말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3번은 P의 여집합이 Q에 들어가고 이거는 뭐 이 상황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둘이 P하고 Q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합한 게 전체 이것도 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게 혹시라도 걸리시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Q가 있고 여기 안에 P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 거 보세요. P의 바깥쪽 여집합이죠. 당연히 제일 외곽에는 이렇게 전체 집합이 있을 거고 P의 여집합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게 Q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3번 틀렸고 마찬가지로 Q의 여집합은 이 Q의 바깥쪽 요 부분인데 이게 P에 들어가지 않죠. 그 다음에 P하고 Q의 여집합은 이런 동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랑 P랑 합하면 여기가 남아서 전체를 못 만들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셔서 확인을 하면 조금 더 명확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도 있어요. 자, 다음 문제는 4개의 조건 PQRS에 대해서
S가 R이기 위한 충분은 어디다? 가정이죠. 따라서 S이면 R이고, not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Q이면 not R이고, not P이고, 그죠? 그 다음에 S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not S이면 충분이니까, 그죠? Q이다. 이게 성립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집합을 안 하고 바로바로 연결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우선은 지금 연결이 될 실마리를 보면은 얘랑은 좀 바로 연결이 될 것 같죠. 그래서 QQ가 있으니까 not S이면 Q가 참이고 Q이면 not P도 참이고요. 그 다음 또 요 명제를 대우를 잡아 볼게요. 대우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not Q이면 S죠. 자, 여기서는 SS 연결이 되죠. 그래서 not Q이면 S가 참이고 S이면 R도 참이죠. 따라서 몇 가지 이렇게 연결된 식을 적어 놓고요. 그리고 문제를 한번 바라봅시다. 자, 첫 번째는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가? 라는 거예요. 자, 1번을 보이기 위해서는 조금 쳐다보면 여기 not Q가 있고 여기 Q하고 P가 있으니까 이놈의 대우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P이면 not Q가 되겠죠. 그러면 연결이 되죠. 그러면 P이면 not Q이고 not Q이면 S이고 S이면 R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 P이면 R이 성립을 하겠죠.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이 자리에 왔으니까 충분 조건이 참이고요. 그 다음에 R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가? 라고 했어요. 즉, 두 번째 거는 not Q이면 R이 참인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만든 연속된 요 명제, 조건들의 흐름에서 not Q이면 S고 S이면 R이니까 여기서부터 not Q이면 R 만들어지죠. 따라서 2번도 참이 되겠어요. 다음 3번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가? S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가를 물었죠. 자, 여기에 보시면 P하고 S가 있어서 P이면 S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S이면 P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에 나와 있죠. S이면 R은 되는데 P이면 R은 되는데 이게 반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따라서 P는 S이기 위한 충분은 가능한데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정답은 1번하고 2번입니다. 자, 다음 유제입니다. 다음 명제가 참임을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라. 여기 적어놨다시피 이거는 정말 기출이에요. 괄호 넣기 또는 우리가 서술형 문제에서 단골로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의 풀이법은 철저하게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류법이 뭐예요? 기류법은 단순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P이면 Q다라는 것이 참 거짓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P이면 Q가 어려우니까 P이면 Q가 아니다라는 명제에서 시작을 해서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돼요? 틀림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틀렸으면 이게 참인 거예요. 이건 원래 P이면 Q 아니면 Q의 여집합 두 가지 상황일 때만 쓰는데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기류법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P이면 Q야. 근데 이거 어려워? 그럼 P이면 Q가 아니야. 라고 해놓고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틀리는 걸 보이는 거예요. 이 틀리는 걸 보이는 건 뭐 가정이 위배되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패턴들이 나올 수는 있고요.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보죠. 루트 3은 무리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라요. 자, 이 상태로는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루트 3은 유리수라 합시다. 이 무리수보다는 유리수가 조금 더 다루기가 좋은 게 유리수의 수학적 정의는 우리가 B분의 A이고 A하고 B는 어떻게 돼요? 서로 소인 정수다라고 잘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b도 일단은 0은 아니고 1도 아니라 합시다. 그냥. 네.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수학적 정의가 잘 되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을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루트 3이 유리수라면 루트 3이 b분의 a 꼴로 쓸 수 있고, 얘는 정수는 아니니까 이때 a하고 b는 그죠? 서로 소인 정수가 되겠어요.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이 기본 가정에서 이 서로 소라는 걸 나중에 위배됨을 보일 거야. 자, 이렇게 루트 3이 이런 꼴로 쓸 수 있다면 b를 이항을 하면 a는 루트 3 곱하기 b이고, 이거를 제곱을 하면요 a 제곱은 3b 제곱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우변에 3b 제곱이 3이 곱해져 있으니까 3의 배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a 제곱이 3의 배수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어차피 a도 정수니까 a는 3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분류가 돼요. 3k, 즉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없거나 나머지가 1이거나 나머지가 2이거나,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숫자로 나눈 나머지로 숫자를 분류하는 테크닉은 잉여류라고 부르는데, 이미 여러분들 그 홀수, 짝수 이런 것도 이런 잉여류에 해당이 돼요. 자, 어쨌든 얘가 이제 정수라고 했고, 정수는 3을 기준으로 하면 반드시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되죠. 여기서 우리가 a 제곱을 적어보면 3k를 제곱하면 9k 제곱, 3k 플러스 1을 제곱하면 9k 제곱 더하기 6k 플러스 1, 이 뒤에 거 3k 플러스 1을 제곱하면 9k 제곱에 12k 더하기 4가 되겠고요. 이 숫자는요 3으로 묶어보면 3k 제곱 플러스 2k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 부분은 3으로 묶어보면 여기서 3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가 아니고 3을 하나 주고 이렇게 묶어야겠죠. 그죠? 그럼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a를 제곱하게 되면 a가 이렇게 생긴 친구들은 제곱을 했을 때 3으로 나눈 게 이게 어떤 정수이고 나머지가 1이고, 이렇게 생긴 것도 제곱을 하게 되면 3으로 나눈 게 이게 몫이고 나머지가 1인 거예요. 딱 하나 a가 3k꼴로 생긴 게 제곱을 하게 되면 3의 배수죠. 따라서 a 제곱이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a가 3k 형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a가 이렇게 3k라는 것이 나왔으면 이거를 다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어디? 요 식에. 즉 a의 제곱은 3k를 넣으면 9k 제곱인데 이게 3b의 제곱이죠. 따라서 좌우를 3으로 약분하면 이런 식이 나와서, 이것도 우변에 3이 곱해져 있으니까 결국 b제곱이 3의 배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a제곱이 3의 배수라는 것을 이렇게 처리를 했듯이 b제곱도 3의 배수니까 따라서 여기서 b도 어떻게 돼요? 3n꼴이라는 것이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것만 가능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그죠? 따라서 우리 a하고 b는 3을 서로 공약수로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앞서서 a, b가 서로 소라고 했기 때문에 서로 소면 공약수가 1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3이라는 공약수를 가지니까 기본적으로 유리수의 그지 정의를 위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위배를 하고 있죠. 따라서 루트 3은 유리수라는 게 틀렸으니까 유리수가 아니므로, 그죠? 그러므로 루트 3은 무리수다 라고 증명을 끝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기류법의 패턴이에요. 천천히 보세요. 요게 틀렸다, 반대다. 즉 무리수면 유리수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부정해서 루트 3이 유리수로 시작을 하고, 여기서 이제 유리수의 정의를 쓴 다음에 이렇게 3의 배수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a, b가
서로 소라고 했는데 공약수를 가짐으로 해서 결국 루트 3이 유리수라는 게 틀렸어.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수야.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한다. 이게 루트 3이 아니고 뭐 여기가 시험에 따라서는 루트 2가 나오기도 루트 5가 나오기도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유제입니다. A하고 B가 이런 식의 대소를 가지고 있는 실수에 대해서 이거의 대소를 비교하시오라고 했죠. 자, 우리가 두 식의 대소를 비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둘을 빼보죠. 즉, 2 플러스 A분의 A에서 빼기 2 플러스 B분의 B가 되는데요. 이거를 그냥 통분을 시키겠죠. 그러면 분모가 어떻게 돼요? 2 플러스 A, 2 플러스 B가 되겠고, 분자는 A에 2 플러스 B를 곱하고 뒤에는 2 플러스 A를 곱했겠죠. 요거 이제 암산을 전개를 해보면 여기 AB 나오고 여기 AB 나오니까 사라지고 위에 분자가 2로 묶고 A 빼기 B고요. 분모는 2 플러스 A, 2 플러스 B죠. 자, 여기서 이 분모에 있는 2나 A는 모두 양수니까 이 부분은 양수가 되겠고, 분자는 이 양수고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죠. 따라서 이 전체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둘이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앞에 있는 2 플러스 A분의 A가 뒤에 있는 2 플러스 B분의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둘 다 양수일 때 이거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자, 이렇게 둘 다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대소 비교가 쉽지가 않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이거는 둘 다 양일 때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A하고 B가 모두 양이면 루트 A하고 루트 B의 대소가 이렇다면 제곱을 해도 그대로 성립을 합니다. 이거는 필요 충분이라서 반대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각각을 제곱을 해요. 제곱을 하면 루트가 사라져서 2의 A 플러스 B고, 이거는 제곱을 하면 완전 제곱에 의해서 A 플러스 2 루트 AB 플러스 B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둘을 빼서 증명을 하면 돼요. 따라서 2의 A 플러스 B에서 A 플러스 2 루트 AB 플러스 B를 빼게 되면 남는 게 A 플러스 B가 하나씩은 사라지고 마이너스의 2 루트 AB이고, 이거는 좀 보이죠? 그냥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제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미 조금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완전 제곱이라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등호는 언제 같아져요?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AB가 같을 때죠. 자, 어쨌든 이렇게 둘이 빼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즉 얘가 2의 A 플러스 B의 루트가 루트 A 플러스 루트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두 문제 다 빼서 식을 변형을 해서 대소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과 그때의 XY 값을 다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라는 전제 하에서 1번 문제는 x도 y도 양이고 xy의 곱이 0일 때 2x 플러스 3y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죠. 이거는 뭐 딱 봐도 산술기하죠. 우리가 산술기하를 사용하는 세 가지의 힌트가 있죠. 어떤 힌트가 나오면은 산술기하를 쓴다라고 우리가 수업 때 얘기를 했죠. 그 첫 번째가 최대나 최소를 구하는 문제, 두 번째가 모든 항이 양수여야 되고, 세 번째가 바로 곱이나 또는 합이 뭐가 돼야 돼요? 상수가 돼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그죠? 자, 이거 보시면 대전제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라 했고, 두 번째 xy가 양이니까 모든 항이 양이고, 이렇게 곱이 일정하니까 전형적인 산술기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래 산술기하는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다 2 루트 ab인데 요 a 자리에 요 모양을 보시면은 누구를 대입하겠어요? 2x b에 3i를 대입하죠. 그럼 이쪽은 2에 a 자리에 2x b 자리에 3i 따라서 2에 루트 6xy 이런 식이 되죠. 근데 여기서 xy가 6이라 했으니까 이거는 루트 벗기고 12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2x 더하기 3i가 12 이상이다. 따라서 2x 플러스 3i의 최소값은 어떻게 됩니까? 12가 되겠죠. 그때의 xy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게 산술기하의 등호 성립 조건이죠. 이게 12가 된다라는 것은 산술기하가 등호가 성립했다라는 건데 등호 성립 조건은 부등호에서 밑에 등호가 성립할 때죠. 그때는 뭐다? 이 항이 같을 때예요. 즉 2x하고 3i가 같을 때고 이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의 합이 지금 최소값이 10이니까 각각은 6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그때 x는 3이고 y는 2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산술기하는 등호 성립 조건 많이 물으니까 같이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x가 양, y가 양에 대해서 x 플러스 2y가 16일 때 xy의 최대값을 구하라 하는 거죠. 첫 번째 최대 최소를 묻고 있고 xy가 양이라는 힌트가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항이 양수이며 여기서는 합이 상수가 주어졌죠. 그러면 산술기하가 a 플러스 b의 2 루트 ab에서 ab의 요 모양을 생각하면 a에다가 x, b에다가 2y죠. 그리고 여기도 역시 a에다가 x, b에다가 2y고 그죠? 근데 여기서는 x 플러스 2y가 1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16이 들어오고 2의 루트 2xy라서 약분해서 8이고 좌우변을 제곱하겠죠. 그러면 64고 2의 xy니까 결국은 32보다 xy가 작거나 같죠. 따라서 요놈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맥시멈 값은 32이고 그때 xy는 등호가 성립했기 때문에 결국 요 항이 이렇게 두 개예요. x하고 2y가 같고 둘의 곱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32라고 하면 안 돼요. 요거의 곱이 지금 64에서부터 xy를 32라고 뺐으니까 x하고 2y의 곱은 64이기 때문에 요놈은 64의 루트라서 8이 되죠. 따라서 x는 8이고 y는 4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등호 성립 조건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도 여기서는 x가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 항이 x 하나로만 둘 다 양인 거를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y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에서 최소값이라는 힌트가 있고 x가 양이라서 모든 항이 양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면 뭔가 두 항의 곱이 상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있죠. 요 항과 요 항이 두 개라서 이 두 항의 곱은 얼마? 4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산술기하에서 x 플러스 x분의 4는 2 곱하기 루트의 둘의 곱이죠. 둘을 곱을 하면 이렇게 되어서 이게 사라지니까 4가 되죠. 따라서 x 플러스 x분의 4는 4 이상이니까 최소값은 4이고 그때 등호 조건은 이 x랑 x분의 4가 같고 그 합이 4니까 각각은 4의 절반 2지요. 따라서 그때 x는 2가 되겠어요. 자, 요런 데까지는 좀 쉬웠고 이제 4번 정도 되면 약간의 응용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 이거는 x가 1보다 크다고 했죠. 그 다음에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최소를 구하라고 했고 x가 0도 아니고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더군다나 여기 x 빼기 1도 x가 1보다 크면 양수니까 이 모든 항은 다 양수죠. 근데 이거를 산술기하를 쓰려고 하면 얘랑 얘의 곱이 상수가 돼야 되는데 상수가 되지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 지금 x랑 x 빼기 1분의 1을 곱하면은 상수가 되지 않아요. 위에 거는 이렇게 곱하면 사라져서 상수가 되는데 얘는 상수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거고 요 정도 되면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식을 곱해서 상수가 되도록 살짝 변형을 합니다. 요 x를 x 빼기 1로 만들고 뒤에다가 플러스 1을 써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항과 이 항을 곱하면 약분이 돼서 사라지니까 산술기하로 쓸 수 있죠. 따라서 요 둘로 1은 어차피 항상 더하는 1이니까 이렇게 x 빼기 1과 x 빼기 1분의 1로 산술기하를 쓰면 2의 루트에 둘이 곱하면 얼마? 약분이 돼서 1이라서 요 놈은 2 이상이죠. 따라서 요 앞에 두 파트의 최소값이 얼마가 돼요? 2지요. 따라서 전체의 최소값은 1을 더하니까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등호 성립 조건은 이 두 항이 같아야 되니까 x 빼기 1과 x 빼기 1분의 1이 같고 둘이 합해서 등호 2니까 각각은 1이죠. 따라서 x는 얼마? 요거에서 이항하면 그냥 금방 2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예, 요런 거는 조금 변형하는 문제라서 자주 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xy가 실수일 때 물음에 답하라 하는 문제예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3일 때 루트 2x 플러스 y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하는 거죠. 일단 이거는 산술기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런 항들이 실수라는 범위에서는 양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산술기하를 쓸 수가 없죠. 그럼 이건 생긴 게 뭡니까? 힌트가 바로 이 꼴이죠. 뭐 제곱 더하기 제곱꼴. 이럴 때는 뭐를 쓰라? 코시 슈와르츠의 부등식이죠. 자, 우리가 코시 슈와르츠의 부등식은 공식 자체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여기서 A, B나 또는 누구? X, Y 중에 한 세트는 상수가 돼요. 요걸 적어 놓고 이 식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요런 거는 여기 그대로 나오니까 여기 있는 X, Y는 요대로 쓰면 돼요. 근데 A, B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대로 쓰지 않아요. 얘는 이제 A, B 자리에 어떤 상수를 집어넣어야 돼요. 어떤 상수를 집어넣을까요? 요 모양을 보세요. 요 모양이 어디에 나오겠어요? 이 제곱은 얘가 들어갈 거고 여기는 숫자 넣을 거니까 요 모양은 당연히 여기서 나와야겠죠. 얘랑 비교를 하면 A 자리에 누구? 루트 2, B 자리에 누구? 1이 들어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에 이렇게 A, B에 루트 2랑 B에는 1을 넣고 다시 적어보면 제곱이니까 2 플러스 1에 x제곱 y제곱은 3을 넣고 이쪽에도 a의 루트 2고 b에다가 1을 넣어주시게 되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 이거가 3이니까 이게 9가 되죠. 따라서 제곱을 벗겨주시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루트 2x 플러스 y는 3과 마이너스 3 사이의 범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전형적인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이에요.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죠.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항이 양수라는 전제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술기하로 쓰는 건 쉬운 게 아니고 이런 제곱이 등장하면 항상 코시 슈와르츠의 부등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코시 슈와르츠의 식을 딱 적어 놓고 그죠? 여기서 ax 더하기 by에 이렇게 적어 놓고 제곱은 여기 나오니까 그대로 두면 되는데 a하고 b에 어떤 상수를 넣을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3x 플러스 4y가 여기에 나와야겠죠. 따라서 a에다가는 얼마? 3, b에다가는 누구? 4를 넣는다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이 3, 4를 넣으면 3의 제곱, 4의 제곱에 x제곱, y제곱은 구하라는 최소값이니까 그대로 두고 이쪽에 3이 들어오면 3x, b에 4니까 4y의 제곱인데 문제에서 3x 더하기 4y가 25라고 했죠. 따라서 이쪽이 25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고 이쪽은 25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5 이상이라서 최소값은 25가 되겠습니다.